TSMC가 추천하는 내가 만약 투자자라면 폰인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동을 이제 하기 시작하잖아요. 누구나 이거는 이제 아시겠죠. 제가 궁금한 게 현대차 얘기를 주로 저희가 했지만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차량용 반도체를 우리가 삼성전자도 있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유가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차량용 반도체 생산 거의 못해요. 네. 공장이 없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다 하잖아, 한국 사람들은 네. 하면 하잖아요. 그거를 왜 못하냐면 그러니까 사실 차량용 반도체 전 세계 시장에서 TSMC가 거의 다 하거든요. 70% 정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왜냐면 차량용 반도체는 가격이요. 하나에 한 1,000원에서 2,000원밖에 안 한대요. 그리고 다품종 소량 방식이다 보니까 뭐 공장만 있으면 만들 수 있죠. 뭐 삼성전자가 돈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근데 만들어도 마진이 얼마 안 돼요. 그 차량용은 8인치 저부가 같이 지금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는 건 12인치 네. 뭐 스마트폰이나 서버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칩들인데 거기에 대부분 좀 집중 투자를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차 반도체 부족하다고 설비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나중에 1, 2년 후에 자동차 반도체가 이제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그 공급이 정상화됐을 때는 나중에 공급 강행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럼 이거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한테 우리나라 정부가 이거 무조건 해 이럴 수도 없는 거고. 혹시 그러면 저는 이제 많은 주식 영상을 봤지만은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수혜를 보는 종목 추천이 저는 이렇게 딱 한국에 있긴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차량용 반도체 예. 하면은 있어요, 있기는. 네. 뭐 어떤 게 해성 DS라는 회사. 해성 DS. 예, 차량용 반도체 네. 들어간 이제 칩을 그 회사도 이제 납품을 하고는 있는데 그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회사가 DB하이텍. DB하이텍이 파운드리 회사예요. 네. 근데 그 회사는 8인치만 해요. 12인치 안 하고 그러니까 삼성하고 경쟁은 크긴 안 하는데 요 두 개 회사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수혜를 받고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이번에 되게 애를 다쳤잖아요. 먹었죠. 네. 그래서 직접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차량용 반도체 회사를 인수를 했었어요. 그러면 직접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걸 자기가 직접 공장을 지어서 만들진 않고 파운드리에 맡겨요. 네. TSMC에 맡길 수도 있는데 DB하이텍에 맡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기업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들어갈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근데 그 특히 해성 DS는 주가가 그것 때문에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조금 가격 부담은 있어서 지금 투자하는 건 좀 개인적으로 좀 반대고 DB하이텍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차량용 반도체만이 아니라 다양한 아날로그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데 주가가 좀 빠져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DB하이텍은 괜찮은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어부지리로 뜬 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다고 하는데 중고차 시장이거든요. 네, 이것도 혹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나 뭐 기업, 종목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 지수를 마나임 지수라고 하던데 이게 정말 미친 듯이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진짜 그래프를 새 보니까 차보다 비싸, 중고차가. 요렇게 솟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신차가 안 나오니까 근데 미국은 차가 없이는 못 이동을 다니잖아요. 못 예, 하잖아요. 나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차가 없어. 네. 그러면 신차 주문했더니 6개월 후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고차 해야 되는데 중고차도 부르는 게 사실 이제 값이 돼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오히려 신차보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왔던 것 같고 중고차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왜 한국에는 사실 대표적인 기업이 도이치모터스예요. 도이치 오토홀드라고 네. 그 매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이제 다양한 중고차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판매를 하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면 그 회사들이 마진이 네.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중고차 가격이 영원히 오르진 않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또 제동이 걸릴 혹시 거예요. 일시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일시적인 특이한 거라고 상황. 좀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정상인 것 같아요. 저는 결국 꺾인다고 보거든요.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비정상은 정상화된다.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중고차 쪽에 좀 관련된 기업들을 사는 것보다는 정상화될 때 수혜를 받는 거는 부품 회사로 봐야죠. 완성차 업체는 차 가격을 올려서 마진을 보존하면 돼요. 부품 회사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받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면 부품사들한테 좀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같고 근데 사실 도이치모터스는 그렇게 보면은 이거 좀 투자하기 좀 꺼려지긴 한데 이럴 수도 있지만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저평가돼요. 진짜 저평가돼 있어요. 그 중고차 가격 올라갔는데도 네. 주가가 못 갔어요. 왜 그런지 자꾸 아세요? 정치적인 네, 이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해소되면 네. 저는 제 가치 받으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빠르게 이제 상반기 자동차 시장과 지금 좀 차별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자, 연불리가 추천하는 내가 만약 투자자라면 또 이러한 종목에 투자하겠다. 사실은 이제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는 좀 리오프닝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예, 이번에 리오프닝 되면 해외여행을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갔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항공기 관련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사긴 좀 부담돼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볼만한 기업으로는 차라리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를 사자. 우리 한국으로 이제 놓고 보면은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이요 지금 최악입니다. 아스트가 있고 하이즈 항공 이런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있는데 그 기업들이 지난 1, 2년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항공기 제작이 다 중단돼 버렸잖아요. 아니 항공기가 지금 남아 도는데 만들 이유도 없고 있는 것도 갖다 버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항공기 제작이 안 돼가지고 막 적자를 봤어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2023년도면 2019년 정도의 여객 수준을 회복할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비행기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비행기 제작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 올해 말부터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데서 발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항공기 부품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거 아직은 좀 추측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돈 버는 건 아니지만 항공기 제작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미리 선점해라. 네, 대안주로 차라리 항공기 부품주가 좀 괜찮지 않을까. 또 한 가지가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동을 이제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론 자동차도 더 많이 팔리겠지만 타이어 회사들도 타이어. 네, 타이어는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 정말. 사실 저희 아이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면서 네. 타이어주를 넣었어요. 아우, 왜냐면 그거 괜찮은 것 전기차 타이어가 늘어날 것 같아서 했는데 좀 이유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물론 좋은데 저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미국부터 지금 리오프닝에 들어가게 되면 타이어 회사들의 어떤 실적은 지금보다는 당연히 좋아지거든요.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뭐 상관없이 전 다 괜찮다고 봐요. 근데 모든 이제 타이어 주식. 대표 기업이 한국 타이어니까 네. 한국 타이어엔 태클 거예요. 이름이 네.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 기업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투자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구나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친환경 조수미 아나운서님도 얼마 전에 수소 저 수소에 하셨더라고요. 빠졌어요. 사실 상반기에 제가 만났을 때는 전기차와 수소차 비교했을 때 약간 전기차 점수를 더 주셨고 그땐 그랬죠. 투자 관점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네.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수소차는 너무 시장이 아직은 작아요. 현대차도 그랬거든요. 2025년 돼도 네. 전 세계 판매 대수가 11만 대 정도. 전 세계에서 자동차가 1년에 9천만 대 팔리는데 10만 대면 너무 적은 거죠. 모델 맥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작은데 안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 특히 이제 소재 만드는 기업들은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효성 첨단 소재. 소재.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도 많이 올랐어요. 아, 그런가요? 코오롱 인더 이런 기업들이 네. 굉장히 요새 좀 핫하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은 물론 좋은데 주가가 사실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지금 들어가긴 좀 어렵고 저는 근데 이제 수소 쪽에서도 이걸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소 자체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를 저장해서 이동시키고 나중에 이제 수소를 직접 사용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수소 밸류체인에 투자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고 그래서 요새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가요. 그렇구나. 그게 수소 밸류체인 때문인데 네. 그 회사 중에 또 하나가 DLNC 대림산업 아시죠? 네. 그 회사도 그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좀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암모니아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수소를 암모니아로 이게 전환을 하면 운송할 때 부피를 낮춰가지고 그것도 역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또 잘해요. 아 맞아요. 네. 수소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정말 1등 기업들이 굉장히 네, 되게 많고요. 많아요. 아, 네. 저도 이제 수소차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해드렸지만 수소차라는 것은 사실 수소 거대한 산업에서 하나죠. 포션인 네, 거고요. 맞아요. 전체적인 산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연불리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갖고 스토리텔링이 되고 약간 저희의 선입견을 깨주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빈둥님들에게 인사 말씀. 지금 헝다 이후로 네.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이제 꼭지까지 왔다. 떨어지려고 안 남았다. 기간적인 네.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 방송 보신 분들이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하실지 제가 모르겠지만 평생 한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뭐 헝다 위기가 됐건 뭐 코로나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별의별 악재는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럼요. 매일 나와요. 네. 그리고 매일 그런 뉴스를 보면 우리는 주식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주식 다 팔아야 돼요.
하루도 주식을 살 날이 없고 소음과 신호를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소음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본인 스스로가 길러야 되거든요.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에서 어느 분이 그러세요. 투자 기법 좀 알려달라.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없고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아나운서님도 뉴스 매일 보시겠지만 뉴스, 증권사 보고서, 요새 유튜브도 많고 네. 책도 있고 온갖 정보를 내가 얻을 수 있는 매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보셔가지고 물론 이제 그거를 내가 추리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지식을 깔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매일매일 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취합을 하세요. 취합을 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로 그거를 머릿속에서 연결을 하는 훈련을 매일 하셔야 돼요. 그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3개월 한다고 되지도 않고요. 6개월 해도 안 되고. 몇 번 망해봐야 돼요. 맞아요. 물려봐야 돼. 아, 실제로 그런 분도 계세요. 제 주변에도 돈 많이 버신 분 중에 몇 년 동안 돈 다 까먹고. 근데 그 방법으로 1년, 2년을 매일매일 공부를 했대요. 6개월, 1년, 2년 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어떤 보고서를 딱 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리오프닝 보고서 딱 떴어요. 보고 읽어요. 거기에 뭐 타이어도 있을 거고 얘기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그림이 딱 그려진대요. 이 타이어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아, 이 타이어 산업은 이제 될 산업. 그 예를 들어서 너무 비정상에서 수혜받던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지니까 그런 기업들은 배제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 머릿속에서 그린 다음에 거기 관련된 핵심 기업들 있죠. 골라서 주가 흐름이나 이제 위치를 보고 아, 지금 들어가도 부담 없겠다. 그러게 결론이 나면 과감하게 그냥 무조건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근데 왜 막판에 그렇게 해놓고도 투자를 못 하냐면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실패하면 어떡할까? 근데 그런 분들은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실패해도요, 그건 전혀 리스크가 아니에요. 그거 몇 번 해서 성공할 때가 생겨요. 그럼 나중에 그게 나의 노하우가 되고 자산이 돼서 영원히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헝다 때문에 헝 하셨던 분들 마음의 위로가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아, 제가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 그래도 집 보증금은 걸지 마세요. 아, 맞아요. 자, 오늘 연불이와 함께한 자동차 주식 전망이었습니다. 또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지켜볼까요?